안녕하세요. 축산 환경 문제에 대해 발표할 1조 김원준입니다. 저희 목차는 일단 분뇨 문제와 더위 문제와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분뇨 문제에는 액상 비료, 퇴비, 바이오차가 있고, 더위 문제에는 축산 건물 적용 사례, 스트레스 문제는 음악 돼지 종교가 있습니다. 분뇨 문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국내 각축 분뇨는 연간 4천에서 5천만 톤으로 되어 있고, 국내 전체 오폐 수량의 0.6%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농도의 유기물 질소인으로 26%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0.6%가 26%의 피해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유기물은 무엇인가 라고 조사를 해봤는데, 저번에 최하영호 교수님 수업 시간에 배웠듯이 생명이랑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게 옌스 야코브 베르셀리우스가 처음으로 유기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발견했고, 그래서 이거는 탄소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탄소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이 아니고,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가지고 있지만 CH 결합이 없기 때문에 유기물이 아닙니다. 이제 액상 비료에 대해 말하자면, 분뇨에다가 물과 미생물을 넣고, 이 미생물은 유산균, 효모, 광합성균이 있습니다. 60도 이상의 열을 내어 발효를 하는데, 다른 곳은 25도에서 30도로 발효를 합니다. 이게 고온 발효랑 저온 발효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산소를 제어하거나 최소화하여서 혐기성을 발효를 하는데, 이 혐이 싫어할 혐자이고 기가 기운 기자입니다. 그래서 이 혐오한다 할 때 혐이고, 기는 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산소를 혐오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를 하는데, 이 유기물에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냄새를 제거합니다. 이 미생물을 살리기 위해 산소 농도와 pH 관리를 합니다. 이게 액상비로 만드는 과정인데, 여기에다가 분뇨랑 미생물이랑 물을 섞어 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60도에서 발효를 시킨 것도 있고 25도에서 30도로 발효를 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게 미생물 분단인데, 이게 미생물이 뚱뚱하고 많은 걸 넣어야 발효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 사용한 미생물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데, 이거를 각 동사 파트가 있어요. 이 세 개가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여기로 각각 순환을 해가지고 계속 재활용을 하고 있고, 여기 파이프가 보이실 텐데, 이게 위 슬라이드에 이 파이프 보이시죠? 이걸로 순환을 해가지고 계속 재사용을 합니다. 이 액상비료 효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퇴비가 나오는 양은 일반 농장을 150분의 1인데, 이 퇴비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게 비료로 쓰기도 하고, 이 액상비료를 만들 때는 퇴비가 적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영작장애가 안 나오고 수확량이 증대된다. 생산량과 수익이 10% 증가된다. 이 영작장애가, 밭에다가 식물을 키우고 그 식물을 뽑잖아요. 그러면은 뽑은 뒤에 다시 식물을 키우면은 식물이 잘 안 자라는 게 영작장애입니다.永续적으로 계속 식물이 안 자라는 게 영작장애고,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액상비료 효과입니다. 검사 물질은 중금속, 유해물질, 병원성 미생물, pH 용도, 이게 법적 기준에 따라 다르고, 이런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액상비료가 안전한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 드론 가지고 이 액상비료를 뿌리기도 합니다. 이제 액상비료는 다 설명드렸고, 퇴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퇴비는 미생물이 있는데, 사상균, 고초균, 유산균, 효모, 방성균 이런 게 있고, 60도로 발효를 하고 분뇨만으로 질소 함량이 높아 이 탄소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톱밥, 볏짚, 낙엽을 섞습니다. 여기에다가 미생물 60도 톱밥, 볏짚, 낙엽을 섞여가지고 발효를 시킵니다. 적절한 산소 공급이 필요하고 약 55에서 60% 정도의 습도를 유지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기물로 냄새가 유발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해서 냄새를 제거합니다. 이 아저씨를 보시면은 냄새가 없어서 맡고 있죠 지금. 그리고 친환경 퇴비라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비 효과는 간단한 내용이고, 토양이 좋아지고 식물 좋고 맛 좋고 비료가 절감되는 거고, 이 가스 전환인데, 각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이 퇴비를 가스로 전환해 가지고 무료로 가스비를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물이 나오신다 해가지고 좋아하시고 볼 수 있고, 유기물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메탄이라는 바이오 가스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절감 비용이 연간 5천만 원으로 되고 일부는 도시가스로 판매해서 연간 2억 5천만이 됩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퇴비와 액상비료 차이점은 간단하게 액상비료는 빠르게 흡수되고 퇴비는 서서히 흡수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2, 3주에 한 번씩 계속 넣어줘야 되고 퇴비는 서서히 흡수되기 때문에 약 1년에 2번 넣습니다. 이게 봄이랑 가을에 퇴비가 완성이 된다고 해가지고 봄이랑 가을에 각각 2번 넣는다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음료수와 식이섬유를 비교해봤는데 음료수는 빨리 흡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액상비료랑 음료수를 비교를 해봤고 식이섬유는 느리게 그게 소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퇴비랑 식이섬유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바이오차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 퇴비에서 발전된 버전이 바이오차입니다. 이 양분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데 바이오차는 열분해로 분자를 분해합니다. 열분해라는 것이 430도로 높은 온도로 가열을 시켜가지고 분자를 분해시키는 겁니다. 분자를 분해시켜가지고 이 양분 과잉 문제를 해결합니다. 열분해는 그 파이로와 라이리스의 합성어이고 글리코리스라고 해당 분해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 라이시스랑 같은 어원입니다. 파이로리스랑 글리코리스에서 같은 어원입니다. 탄소는 1000년 이상 가릴 수 있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차가 친환경적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랑 매스를 합성어이고 바이오가 생물이라는 뜻이고 매스가 덩어리이고 숯, 차콜을 합성해가지고 바이오차입니다. 이제 비교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 퇴비화는 42톤 생산되고 바이오차는 20톤 됩니다. 퇴비화가 더 많이 생산되는데 이게 환경적으로는 바이오차가 더 좋습니다. 퇴비화는 악취가 발생하고 온실가스 배출되고 30일 이상 걸리는데 바이오차는 악취가 없고 온실가스 고순되고 1일 미만입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여기서 냄새가 없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냄새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는 악취 발생이 적혀 있잖아요. 이 이유가 퇴비를 잘 못 만들면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는 것은 고온기와 후습기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고 퇴비는 친환경적인데 얘가 퇴비가 친환경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또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퇴비는 친환경적인데 바이오차가 더 친환적이기 때문에 바이오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30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게 대략 2개월 정도 걸리고 바이오차는 1일 정도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빨리 설명해 드리면 이게 이런 기계로 되고 탈수 분쇄를 하고 건조를 하고 열분해를 합니다. 여기서 탈수 및 분쇄를 하는데 돼지 젖소 이게 바이오차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탈수 및 분쇄를 하는데 돼지 젖소는 수분이 말고 물기가 많아가지고 탈수를 시킵니다. 근데 한우는 건조하고 덩어리가 많아가지고 분쇄를 시킵니다. 그리고 호수 건조를 하는데 이게 방해판이라고 있어요. 방해판. 이게 헤어드라이기 열이 있는데 헤어드라이기 열이 나가는 공간에 좁혀가지고 바람이 빨리 나가게 해요. 예를 들어 호수를 잡으면 물이 빨리 나가잖아요. 이게 베르누이 원리나 사이판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이걸로 더 건조하게 만들어서 수분을 20% 나가게 합니다. 열분해라가 있는데 이 열분해가 공학자들이 대단한 게 이 건조 과정에서 나타난 그 열을 열분해로 옮겨가지고 열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430도 이상으로 올립니다. 정리를 하자면 액상비료는 퇴비는 미생물을 이용하고 이 퇴비는 양분 과잉 문제 때문에 바이오차로 전환되었습니다. 흡수를 이렇게 음료수, 설탕, 식이섬유로 비유해봤고 이제 분뇨 문제는 다 끝났고 더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가축들이 더위를 먹어요. 예를 들어 뉴스를 보면 9년 전, 7년 전, 5년 전, 3년 전, 3개월 전인데 계속 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조회수가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건축학과와 축산학과를 합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고 이스트 게이트 쇼핑센터라고 있어요. 이게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 있는데 굉장히 더운 나라예요. 그 더운 나라인데 불구하고 적은 에너지로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 원리가 일단 간단한 원리부터 설명하자면 콘크리트와 벽돌로 열을 대신 흡수해요. 얘가 벽돌이고 얘가 콘크리트라고 보이시죠? 그리고 가지처럼 튀어나온 것은 편문적으로 열 방출을 합니다. 이 가지처럼 튀어나온 것들이 보이고 이게 원리가 사막여우랑 북극여우를 비교할 수 있죠. 얘는 덥기 때문에 열 방출을 위해서 귀가 길고 북극여우는 춥기 때문에 열 방출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귀가 짧습니다. 부피상 편문적 비를 늘려가지고 열을 방출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전 기능은 별로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핵심 기능이 있는데 이스트 게이트 쇼핑센터의 핵심 기능은 개미집처럼 대류 형상을 일으킵니다. 뜨거운 온도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온도는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건물 밑에다가 굉장히 큰 선풍기 같은 걸로 바람이 세게 일으켜요. 밤에는 온도가 차갑기 때문에 밤에는 차가운 것을 흡수하고 아래에서 위로 공기를
뿜어내는데 이게 원래 있던 공기 온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냅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크기가 같은 건물의 10%로 10분의 1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개미집을 모방해서 한 거고 생체 모방을 이용한 겁니다. 이게 개미집이고 차가운 공기를 위로 올려봐가지고 뜨거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원리입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가축들은 이 방음이 필요 없고 그래서 물론 방음이 필요하긴 한데 뭐 도서관처럼 방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스트 게이트 쇼핑센터가 좋다고 생각하고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환기 시스템으로 뜨거운 공기와 악취를 동시에 다 보낼 수 있고 단점은 보온이 안 돼요. 구멍이 다 뚫려져 있어가지고 계속 추울 때 보온이 아예 안 되고 폭풍비로 대류 현상을 이용한 건데 폭풍비 때문에 대류 현상을 막기 때문에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기존 농장의 모양과 매우 달라서 변수가 크고 아파트로 농장을 짓는 곳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단점이 크고 초기 투자 비용이 큽니다. 단점은 보완하는 생각이 해봤는데 추운 계절이 있으면 뭐 추운 계절이 없는 지역에 하면 되고 폭풍비가 문제면 안전한 지역에 하면 됩니다. 그 지역이 케냐, 에티오피아,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 이런 곳이 있었고 이 아파트 농장이 실제로 있어요. 이게 중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법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돼지 전염병이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아파트로 농장을 지으면 안 되는데 아파트로 농장을 지어도 된다는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돼지를 키우고 이게 최초 돼지 농장입니다. 돼지 농장 아파트입니다. 얘네들은 한국에도 존재하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돼지들이 아파트에서 원룸을 쓰고 있고 이게 지금 돼지 아파트 농장입니다. 아파트로 만들면은 이게 가축들이 200, 300km이고 움직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럼 2층 이상에 넣으면 건물이 버티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건축 비용이 더 커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는 2층 이상에는 아기 돼지를 놓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1층에서 2층으로 아기 돼지를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는 스마트팜을 하면 어떨까 했는데 이게 시원하지만 냄새 방어이 잘 안 되는 곳에는 식물을 키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시원한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은 블루베리, 크랜베리, 라즈베리가 있습니다. 사업은 언제 하는데 우리 한국이 겨울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이게 가능성이란 말이지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에서 힘들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BBC 뉴스에서 본 것이고 마지막 스트레스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심리학과와 축산학과를 합쳐볼까 생각해봤고 이게 PSE와 DFD 모든 문제의 시작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인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노래 같은 걸로 해결할까 생각해봤는데 이 헤비메탈을 들려주면 동물들이 긴장을 하고 벽을 긁어요. 그래서 안 좋고 K-팝을 틀어주는데 얘네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하더라고요. 클래식을 틀어주면은 이 클래식 틀어주면 애들이 자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레게가 가장 적당한 음악이었고 얘는 행복해지는 음악이었어요. 실제로 이게 독촉종에 사용하는 것도 있고 적당한 음악이 가장 좋고 음의 높낮이와 음의 속도가 적당한 것이 좋고 돼지가 음악을 듣는다는 그런 자료도 있죠. 도축 전에 모차르트 음악을 틀어줘가지고 실제로 미국에 있는 사용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줘가지고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편안하게 죽으라는 그런 게 있죠. 돼지들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은 나와 있고 뷔페 음악도 뭐 간단한 건데 뷔페에서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잖아요. 그것도 다 밥을 빨리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 액체 이런 간단한 이런 원리도 있습니다. 빨리 좀 말하자면 이제 두 번째로는 돼지 종교를 만들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언어가 없었던 원시 시대에 인간이 가졌던 종교를 동물에게 주는 거예요. 이 원시 종교를 동물에게 줘가지고 그 믿음으로 불안과 우울을 감소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이 내용을 만든 계기가 제가 게임을 했는데 아가사 나이프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어린 소년이 있는데 어린 소년이 도축들이 약간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에게 종교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뭐 육식교를 만드는데 그래가 독촉 당할 때 뭐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도축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실제로 게임 내용 보면 이제 동물 친구들은 더 이상 토막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근데 동물들에게 종교를 주려면은 얘네들 먼저 자아가 있는지 알아봐야 돼요. 이 닭들이 있는데 닭이랑 물고기는 성공했는데 닭한테 거울을 줘봤거든요. 거울. 닭이 거울을 보면은 우는 거예요. 울지 않는 거예요. 원래 닭은 새로운 닭을 보면 우는데 닭에게 거울을 비춰주니까 이건 자기 모습인지 알고 닭이 울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고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는 얘네들이 거울을 보는 모습 물고기가 거울을 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가
거울을 봐가지고 표식을 제거하는 모습이고, 이게 어떤 실험이냐면 원숭이한테 눈썹에다 빨간색 표식을 줍니다. 그 거울을 보고 그 빨간색 눈썹에 있는 표식을 지운다는 것은 이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이 나 자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고, 고양이와 개, 돼지는 의외로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얘네들은 실험이 효과적이지 않아가지고 얘는 실패했고, 개, 돼지는 시력은 떨어지는 비해 후각이 좋거든요. 그래서 거울 앞에 있는 모습의 나는 나의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이건 거울 앞에 있는 건 나가 아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후각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실패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마 가능성이 보인다, 이런 정도입니다. 물총고기 실험인데 얘네들은 인간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물고기가 인간의 얼굴을 구별할 수 있는지 실험해봤고, 실제로 이게 같은 얼굴만 쏴댑니다. 영상 보시면은 같은 얼굴만 쏘는 거 볼 수 있죠. 여기도 얘한테 줄 거예요. 같은 얼굴만 쏘는 거 볼 수 있고, 이게 80% 확률로 맞췄다고, 같은 얼굴만 쏜다고 합니다. 아기랑 성이 생일인데 이게 원숭이 얼굴을 누가 더 잘 구별하는지 실험을 해봤어요. 이 얼굴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직관적인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더 원숭이 얼굴을 잘 구별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린 인간과 동물이 어른들보다 또 직관적인 능력의 측면에서는 더 강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게 또 푸바오랑 연관될 수 있어요. 푸바오. 그러니까 딱 보면 얘가 푸바오죠. 이게 어리면 다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고, 미묘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얼굴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고, 굳이 언어로 표현하자면 수학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뭐 이차함수, 뭐 x, y, z, 뭐 3차함수, 미분, 적분, 삼각함수 막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구별을 하는데, 이 몽타주의예요. 또 시민에게 범인의 얼굴을 그려봐라고 했는데 이게 매칭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언어적인 능력이나 논리적인 능력이 아니라 직관적인 능력이 뛰어나는 겁니다. 가축 중 가장 높은 IQ를 가진 건 돼지인데, 돼지는 인간 아기가 비슷한 수준이고, 돼지 IQ는 75에서 85입니다. 개 IQ는 60이고, 이게 말장난 해보면 피그에게 피그 말린 효과를 준다는 건데, 이 피그와 이 피그는 서로 연관성이 없는 단어고, 피그 말린은 그냥 그리스 로마 신화인 거죠. 이게 피그 말린 효과가 믿음에 관한 그런 얘기고, 하블로필 개 효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조건 반사 같은 그런 거죠. 이런 걸로 약간 비슷하게 종교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해봤고, 강아지가 10년째 기다리는 이유, 이런 것도 약간 믿음의 힘이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동물 종교를 가진 것이 있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약간 있는데, 까마귀 어치들은 죽은 까마귀에게 반짝이는 것을 주는 것도 있고, 어치들은 막 단식을 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죽은 코끼리에게 묻어주거나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들을 갖다 주는 그런 장례식이 있는데, 이게 장례식이 아니고 죽은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애도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찰스 다윈의 말씀을 보면은 정도의 차이일 뿐 종류의 차이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아직은 비현실적입니다. 종교를 갖춘다는 게 매우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종교라는 것이 유연해 있을까,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Do you think that they could be the starting point and key to us developing spirituality? I think the things that we're seeing, the things that you've just described, are the foundations. They have to be there in order for us to be able to develop the kind of belief systems that we have. 믿음 체계를 이루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들이라 하고, 약간 조건이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게 옥스퍼드 대학교 고인율학자 이안 몰리 박사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식산업을 문제를 해결하셔서 식산업을 개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제외한 내용이 있는데, 스트레스와 믿음에 따라 달라지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고 싶은 분 계시면은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